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와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저도 그랬습니다. 56살, 결혼 32년 차, 남편 때문에 아니라 남편의 가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남들은 다 참고 사는 줄 알고 저만 유난 떠는 줄 알았던 그 이야기. 내가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나요? 이 한 문장을 깨닫기까지 32년이 걸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32년 차인 56세의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우리 세대는 그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요. 부모님들 말씀,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삼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한 지 처음 5년. 남편의 가족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흔한 시어머니, 흔한 시누이. 그저 남편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래분들 다 아시죠? 결혼하면 따라오는 세트 메뉴 같은 존재들. 하지만 아들 낳는 해, 그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아들이야. 당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당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처음 아들을 안자마자 하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웃고 넘겼어요. 아,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이지 뭐. 그냥 우리 세대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농담 같은 진담이 되어버린 그 말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요. 일주일에 3번은 들어오셨어요. 예고도 없이요. 냉장고를 열어서 제가 사온 반찬이 없으면 지적했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 엄마는 그런 분이야. 그것이 32년을 결정하는 한 문장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싸운 적이 있어요. 돈 문제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몰래 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게 하신 말이 당신이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굴지?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씨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보험료도 못 내고 있대. 당신이 돈을 매겨서 그런 거지? 그 순간 2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돈? 제가 번 돈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미용실 일을 계속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고 가게 나가고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도 했고 집 대출금도 냈고 남편 어머니 용돈도 드렸어요. 매달 50만 원씩이요. 그 50만 원이 제게는 잠을 줄인 새벽이었고 허리 아픈 오후였고 밥 대신 컵라면으로 때운 점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맥혔다고요? 감정 폭발 직전.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엄마야. 그 한마디, 엄마야. 그게 제 32년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웠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검디검었고 머리는 부스스했고 표정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내 모습이 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2년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침 6시에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남편 도시락 싸고, 직장에서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남편 옷 갈아입을 때 입을 새 옷 챙기고, 결혼기념일, 제가 다 챙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제가 준비했어요. 제 생일은요? 남편은 한 번도 먼저 챙기지 않았어요. 당연했나 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정부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도구였어요. 엄마 편을 드는 남편, 당신이 시어머니랑 싸우면 안 돼. 이 말을 저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100번? 1000번? 숫자는 이제 세기도 싫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남편은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야. 이해해. 이해해? 32년을 이해하라고요? 제 어머니가 남편에게 실수로라도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냐? 이렇게 무심코 물으셨을 때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의 대답? 그건 이야기하기 힘들어. 그래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상처를 주면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마음을 좀 넓혀. 마음을 넓혀? 남편, 당신은 왜 한 번도 제 마음을 넓혀주지 않았나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노골적으로 편애했거든요. 이 아이가 똑똑하네. 어디 닮았을까? 아,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제 아이가 낮은 점수를 받으면요? 아이 엄마가 관심이 없나 봐. 다시 제 탓이었어요. 항상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날, 제 큰딸이 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가야 했어요. 우리 세대는 또 이런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큰딸이 떨어졌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뭐 했다고? 아이 성적도 못 챙기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진 게 아니라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한 번의 바람에 뚝 부러지듯이요. 제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제 딸입니다. 당신 딸이 아니라. 그 집에 찾아온 무거운 침묵.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결정의 순간.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아니구나. 내 인생을 되찾다. 이혼을 결심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놓였습니다. 답답하던 가슴이 32년간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제 숨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가 불만이야? 갑자기 32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겨우 입을 연 걸 갑자기라고 부르더군요. 남편은 상담을 가자고 했어요. 저도 의사를 만나보자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관계였어요. 남편이 바뀌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뀔 준비가 없었습니다. 엄마랑 너는 왜 자꾸만 싸워?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저는 뭘 했을까요? 먼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통장.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쓰던 통장 말고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통장. 그리고 제 손으로 번 돈을 조금씩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게 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 6개월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차 좀 탈래? 이야기할 게 있어. 차 안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2년간 참아온 것들, 수없이 삼킨 말들, 밤마다 베개에 묻고 울었던 이야기들. 우리는 3시간 동안 그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울더군요.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했어요. 100번도 넘게 말했어요. 당신이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랑 단절할 수는 없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택했고 저는 제 인생을 택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놀랍게도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50대의 남자가 여전히 어머니 손에 묶여 있다는 게 안쓰러웠어요. 감정의 전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건넨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낀 것.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를 떼고 사인하고 기다리고 다시 확인하고. 하지만 매 단계마다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쥐고 있구나. 이혼이 확정되는 날 저는 혼자 법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서류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어라? 뭔가 가벼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속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 나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제 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제가 마시고 싶은 걸 시킨 것뿐인데 그 순간 참 이상하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음악이 더 밝아짐.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단이 조금 가파르고 집이 넓지는 않지만 이건 제 집이에요. 전세 계약서에 제 이름만 적힌 처음 가져본 제 공간. 미용실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번 돈이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딸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딸이 물었어요. 응,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다. 새로운 삶의 확인. 그렇게 말하는 제 얼굴을 보고 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아직도 힘들 때가 있다. 이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혼자 산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밤이 되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남편과 싸우던 그날도 외로웠고 지금 이렇게 혼자인 것도 외로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32년간 느꼈던 외로움은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외로움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는데도 마음만큼은 늘
방 한 칸에 갇혀 있는 느낌. 지금의 외로움은 그냥 진짜 혼자인 외로움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도 생각나요. 그분이 다시 아파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삼키지 못한 말을 평생 쌓아두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분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삼키지 못한 말을 평생 쌓아두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가끔 제 소식을 물어봅니다. 잘 지내? 네. 당신은요? 응. 그게 전부예요. 감정의 깊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나 큰 평화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만약 당신도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남편이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홀로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이 말 하나에 오늘도 또 하루를 삼키고 계신가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오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충분히 참았다면 그건 당신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한계는 무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신호예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덮어버리면 안 되는 신호요. 음성에 힘이 들어감. 만약 남편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안 들린다면 다시 한 번 더 말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게 남편의 문제이자 동시에 당신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되는 때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무조건 영원해야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50대, 60대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56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세요? 남편이 당신 편을 안 들어줄 때, 시어머니가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당신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32년 만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며 배운 것들, 따뜻하고 위로가 담긴 톤. 이혼 후 1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 32년을 버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못 버틸 이유는 없더라고요. 두 번째, 외로움도 결국 익숙해지는 감정이라는 것.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세 번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을 만났어요. 혼자 여행 온 분들, 혼자 밥 먹으러 나온 분들, 혼자 책 읽으러 나온 분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세대의 많은 여자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있구나. 네 번째, 내 역할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인생에 제 인생을 다 쏟아붓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가 먼저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지혜. 5번째. 이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제 돈, 제 시간, 제 노력의 가치. 직업이 있다는 것,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이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면, 당신이 남편 때문에 외로워한다면, 당신의 삶이 참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인생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사회에게, 관계에게 그냥 맡겨두지 마세요. 다시는요. 저는 지금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집에 살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감동적인 마무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살짝 조용히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인연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